네, 대표님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네. 반대로 ETF에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 ETF도 분명히 단점이 있겠죠. 네, 예. 다시 한번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사실 단점이라고 딱 떠오르는 거는 없는데 주의해야 할 점이라기보다는 여러분께서 ETF를 투자하실 때 꼭 한 번쯤 고민해 보셔야 되는 한 몇 가지만 언급드리고 싶은데 32페이지인데요. 운용 전략, 리서치 자료, 운용 성과, 규모, 운용 비용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 중에 여러분께서 조금 익숙하지 않은 부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운용사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 드렸고, ETF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그 ETF를 운용하는 운용 하우스가 더 중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운용 하우스를 검증을 한다고 할 때 사이즈가 얼마나 되냐 이런 거 안 보셔도 됩니다. 미국 시장에 상장이 돼 있다는 얘기는 전 세계 투자자들한테 일단 먹혔다는 얘기고 그거 자체가 검증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내가 원하는 운용 전략, 내가 대응하고 싶은 시장 방법을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ETF를 선택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게 내가 기대하는 시장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거나 시장이 빠질 때 좀 덜 빠지거나 시장이 이렇게 이 사이드 워킹을 할 때 그때 잘 헤쳐나가거나 하는 어떤 실력이 있는지, 또는 또 중요한 거가 그 하우스가 시장을 해석하는 스탠스라는 게 또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언급드렸지만 예를 들면 유로 시작하는 유럽계 어떤 운용 회사는 중국을 좀 지나치게 좋게 보는 경향이 있다든가, 또 주식 일변도로 굉장히 좋게 보는 경향이 있다든가, 또 이제 P로 시작하는 미국의 채권으로 되게 유명한 하우스는 운용사는 워낙 채권으로 이제 워낙 유명한 회사다 보니까 채권을 좋아한다는 얘기는 경기를 되게 안 좋게 봐야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경기가 안 좋아져야 10년물 금리가 빠지고 그래서 채권이 가격이 올라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회사만의 어떤 색깔을 좀 잘 구별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반면에 제가 참 좋아하는, 그때도 언급드렸지만 S로 시작하는 굉장히 오래된 운용사, 이 ETF라는 걸 처음 발명하는 회사가 있어요, 운용사가.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시장을 굉장히 좀 저희가 좋아하는 좀 담담하게 시장을 봅니다. 되게 학자적인 관점에서 이쪽 저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런 성향을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구분하시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다만 좀 까다로운 건 이제 영문 자료니까. 근데 여러분 영어 공부하면 재밌잖아요. 모르는 단어 찾아보기도 하고, 시간 내서 한 번씩 읽어보시기도 하고, 보고서 길어봐야 한 4-5장이고, 진짜 긴 건 한 10장짜리도 있는데, 짧은 거면 1-2장짜리 나오니까, 내가 선택한 ETF를 운용하는 운용회사는 항상 ETF 이름 앞에 다 써지잖아요. 예를 들면 SSGA, 스파이더가 SSGA라는 운용사가 운용하는 ETF 브랜드거든요. 우리나라 미래가 타이거, 삼성이 코덱스 하는 것처럼. 그러면 스파이더 ETF를 골랐으면 SSGA가 시장을 어떤 식으로 보는 하우스인지를 볼 때 ssga.com을 들어가시면요, 운용사 홈페이지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리서치 보고서들을 다 공개를 해요. 예를 들면 위클리 코멘터리도 올려놓고, 쿼터리 코멘터리도 올려놓고, 애뉴얼 전망도 올려놓고, 그때 보고서들을 다 올려놓으니까 어떤 한 개를 딱 선택하셔가지고 한 1-2주 딱 날짜를 잡으셔서 그 보고서를 한번 쭉 정독을 해보세요. 처음 한다고 당장 답은 안 나오겠죠. 공부하고 더 좋잖아요. 그 뛰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보는지를. 또 이제 영어로 read between the line이라고 하는데, 그런 1-2줄 문장이 정말 포함하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임플리케이션 같은 걸 딱 깨달을 때 되게 저는 좀 희열을 느끼거든요. 그런 기쁨도 좀 맛보시면서 공부를 좀 해보시다 보면 이 하우스가 얘기하는 게 되게 주식을 좀 너무 좋게 보네, 채권만 너무 좋게 보네, 얘네들은 좀 균형 잡힌 시각이 있구나, 이런 게 구분이 되실 거예요. 그거를 한번 이제 거기까지 가시면 이제 어느 정도 좀 스스로 기준이 생기셨고 어느 정도 기초 준비가 되셨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그런 과정이고, 그게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ETF를 사실 공부해보면 ETF 종목들, 정말 운용사마다 스타일이 다 있더라고요. 그럼요. 어떤 운용사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채권에 집중돼 있고, 어떤 운용사는 완전 레버리지 같은데 또 완전 몰빵돼 있고, 네, 여러 가지 맞습니다. 있는데, 이런 ETF를 볼 때 우리가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ETF를 고르고 싶다면 이런 운용사의 스타일을 꼭 파악하라는 거. 당연하죠. 우리나라 운용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심지어는 또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기피하는 그런 유형이긴 한데, 백화점처럼 이것저것 다 깔아놓고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운용사가 있어요. 글쎄요. 네. 국내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그래서 또 다음도 지금 이어진 질문인데, 네.
ETF도 파생 상품 운용 전략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안정성 있는 상품들 그리고 고수익 고위험 상품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차이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야지 말 너무 어렵다 쉽게 얘기해서요 레버리지하고 인버스 많이들 투자하시잖아요. 사실 ETF라는 게 대박을 친 이유도 야 똑같은 거 수익인데 2배 준대 3배 준대 뭐 아니면 야 떨어져도 돈을 준대 이걸로 이제 ETF가 말 그대로 대박을 치게 됐는데 이런 것들의 활용과 주의성에 대한 이야기 한번 생각 부탁드립니다. 조금 편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저도 제 개인 의견이나 저희 하우스의 의견을 빗대서 설명드리는 거니까. 아까 사실 아드님께서 먼저 질문을 주셨다가 마지막에 이제 인버스 레버리지로 질문을 좁혀 주셔서 그나마 쉽긴 한데 그 전에 하셨던 질문 파생 상품을 활용해 이거 진짜 어려운 얘기거든요. 제가 설명을 아무리 드려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받아들이실 거고 헤지펀드 전략이라는 게 제가 아까 뭐 롱바이스 숏바이스 아주 간단하게 그냥 멀티 스트래티지 뭐 마켓 뉴트럴만 갖고 설명을 드렸지만 옵션 오버레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건 사실 전문가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자문이 필요한 것이죠. 이건 대놓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설명을 다행히 안 하셔도 될 만큼 그냥 레버리지하고 인버스로 좁혀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만 드리면 저는 똑같습니다. 인버스는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봐요. 시장이 떨어지거나 올라갈 때 반대로 그러니까 분명히 시장이 떨어진다고 하면 시장이 떨어지는데 배팅하는 게 인버스 전략이잖아요. 올라가는데 하는 건 그냥 현물 사면 되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욕심을 내서 올라갈 게 분명하니까 3배, 5배를 먹어야 되겠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 시장은 예상한 대로 안 간다는 거예요. 시장은 절대 예상한 대로 안 갑니다. 그게 100% 확신이 있다 그러면 10배, 20배짜리가 나오겠죠. 5배 나왔으니까 5배짜리 하시면 되죠. 결과가 그렇게 좋다는 얘기 저는 많이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D로 시작하는 레버리지로 되게 큰 운용사 분도 제가 알고 그러는데 그게 안 좋은 전략이다라는 게 아니고 그게 확실히 담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신도 모르는 게 시장이잖아요. 근데 시장이 뜰 것 같으니까 5배, 4배로 먹어야 되겠다? 이걸로 끝나면 되죠. 내가 잃는 게 없이 못 벌고 끝나면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장이 뜰 거라고 생각해서 5배, 3배짜리를 들어갔는데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3배, 5배가 더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께서 방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어할 수 없잖아요. 그게 리스크고 그게 위험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심플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 말씀을 조금 더 신뢰를 주신다고 하면 인버스는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그 인버스가 가능하게 하고 레버리지가 가능하게 하는 수단, 운용 전략의 수단이 파생 상품이거든요. 근데 이제 파생 상품에 대한 설명은 빼기로 하고 그건 조금 전문가의 영역이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 드리면 인버스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레버리지는 조금 이게 장담이 안 되기 때문에 시장이라는 게 아무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 아는 것 같은 설명을 드려도 어제 같은 시장에 저희도 빠졌습니다. 올라갈 때 빠지기도 해요. 반면에 저희 같은 경우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독특하게 짜놔서 이제 빠질 때 오르거나 올라갈 때 참여하지만 빠질 때 훨씬 덜 빠지고 이런 케이스거든요. 에도 불구하고 어제 올랐는데 저희 께 빠지는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저희도 모르는 겁니다. 그건. 그러니까 분산하는 거고 그러니까 덜 빠지거나 더 빠지거나 하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레버리지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정도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